이번에는 주최 측이죠. 한국기자협회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회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다시 그 회의는 열립니까? 10시에 육개사, 그러니까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 육개사 정치부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그 TV 토론에 대한 그 회의를 하고요. 키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계 주관사.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뽑기 하기로. 예, 예. JTBC에서는 반발 없었습니다. JTBC는 그 처음에 이 키사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저희가 좀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사로 참여는 안 하지만 중계를 받아서 중계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키사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게 무산된 다음 얘기입니까? 그렇죠. 8일 토론이 무산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이 TV 토론 다시 개최했을 경우에 그때 중계를 한다면 키사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 저희가 좀 설득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비뽑기에서 만약에 JTBC가 그 제비뽑기에서 이제 키사가 된다면 그냥 하겠다. 예. 여기까지는 얘기를 들으신 거고요. JTBC는 지금 그 설득 중입니다. 키사로 설득 중. 예. 자, 그러면 6개 채널 중에서 혹시 모두 그러니까 다 참여한다고는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게 그 저희가 어제 급히 연락을 다 했는데 예. 그 일부 채널에서 좀 그 미온적이라 오늘 좀 계속 그 참여를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라면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불참 또는 그 아직 답이 없는 데도 있고요. 예. 무응답인 곳도 있고 예. 미온적인 곳도 있고. 미온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걸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일단 지금 열려봐야 알겠네요. 이게 11일 날 성사됐다고 볼 수가 없네요, 전혀.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 오늘 그 애초부터 참석하는 그 방송사에 대해서만 제비뽑기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6개 채널 정치부장들이 모이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확인되는 건 참여하고 불참하는 채널이 어디냐. 예. 그다음에 참여하는 채널 속에서 이제 제비뽑기 한나 만다. 요 두 가지만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예. 6개사 중에서 뭐 3개사가 참가를 하건 4개사가 참가를 하건 참가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만 제비뽑기를 해서 키사를 좀 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부 채널이 만약에 불참을 한다면 그래도 그러니까 참여한다라는 국민의힘이 혹시 확약은 받으셨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6개 보도 채널에 대해서 6개 종편 또는 보도 채널이 중계를 한다면 응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한두 개사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성일정 의원은 인터뷰로 좀 가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오늘 10시에 열리는 것은 그 채널 정치부장들 모임이고 예. 그다음에 그럼 후보 측 그러니까 룰미팅은 또 따로 열리게 됩니까?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성일정 의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네. 날짜를 저희가 11일로 제안을 했는데 10일 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10일? 예. 성일정 의원은 10일, 11일 그러니까 두 개 제시했다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10일만 얘기를 했다가 11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는 제가 언제가 좋으냐 그랬더니 11일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2, 13, 14 중에서 다시 좀 역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성일정 의원이 저한테 그 뭐 좌편향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뭐 좀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좀 사죄하는 의미에서 11일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1일을 받겠다. 11일로 양당은 됐는데 사실 두 당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하자. 이런 와중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11일권을 꺼내는 바람에 마치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자협회가 조정을 하면서 11일로 그 확약을 받았고 민주당도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손대본 회의에서 11일 여부를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혹시 정의당 쪽은 긍정적이고요. 국민의당도 긍정적이긴 한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일 토론회 건의 무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정 이야기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8일 날 관훈 토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일 TV 토론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의당이 8일 관훈 토론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마치 그래서 날짜를 옮기는 것처럼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좀 그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8일 날 안철수 후보가 관훈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 TV 토론 또 하는 거 힘들다라는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의향은 전혀 전달해 온 바가 없었습니까? 예, 룰 미팅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은 호소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TV 토론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내일 예정됐던 TV 토론이 무산된 과정도 잠깐 좀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성일정 의원과 인터뷰에서 정리를 하면 이 자리에 참석했던 황상무 단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좌편향 발언을 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자협회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리해서 나온 그 룰미팅에 나온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분명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요.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대선을 앞둔 TV토론 협상 자리였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다.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하면 좌편향 발언 일단 한국기자협회가 좌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총선에서 그 정필모 현 비례의원이죠. 정필모 의원을 기자협회에서 그 추천을 했으니까 이 논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느닷없이 그 얘기를 꺼내길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도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추천 의뢰 오면은 추천합니다. 저희도 국민의힘에서 의뢰가 왔다면 국민의힘 쪽도 추천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기자협회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이 언론단체에서 언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노조라든가 PD연합회는 추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협회는 고심 끝에 추천 철회를 했는데 왜 기자협회만 추천 철회를 안 했느냐라고 따지길래 기사를 갖다 줬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철회했는데도.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좀 다른 기사를 봤다,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런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거 깨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공정성 문제가 해소가 된 거냐? 이 문제 해소됐죠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황상무 단장께서 해소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게 그 합의가 협상이 깨질 이유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상무 단장의 태도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꺼내 가지고 마치 협상을 판을 깨려고 나온 사람 같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진행자 얘기를 하길래 JTBC 앵커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되니까 또 기자협회와 JTBC의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왔고요. 잠깐 JTBC의 공정성은 또 어떤 점에서 제기를 했던 겁니까? 지금 사장이 손석희 사장이 아닌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장이 손석희 사장 아니냐. 그분 편향적이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고. 그분 좀 외국 나가 계시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지금 손석희 사장 아닙니다 했더니 그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정성 시비를 했고 그 문제가 해소되니까 그 다음엔 또 기자협회 주최 측에서 빠져라.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서 그러면 아무튼 그 자리에서 손석희 사장 문제라든지 그 비례의원 추천 문제가 다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이제 그럼 협상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깨버렸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한참 동안 주제 토론과 주제 형식에 대해서 토론을 1시간 이상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의 회의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당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문제 제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3시간 가까이 회의해 놓고선 이게 뭐냐. 그러면 혹시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한국기자협회나 JTBC의 공정성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그 뒤에 진행됐던 주제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이제 그러면 별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판을 깬 거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편 4사 공동체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JTBC가 양보를 했습니다. 단순 키사만 맞고 모든 화면에서 JTBC를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다 원한다면 수중계, 다 중계를 열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계속 좀 제가 다른 종편 3사랑 접촉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좀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수중계하고 JTBC 드러나지 않게 하고 지상파 3, 4중계 때 KBS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JTBC가 KBS의 역할만 하는 그 정도로 협의가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황상무 단장은 계속 종편 3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회의 중간에 나가서 다른 종편사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제 성일종 의원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성일종 단장이 저희가 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성명서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성일종 단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성명 내는 건 보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오후에 다시 황상무 단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저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JTBC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어떤 강력한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협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오후에 올렸다라는 그 황상무 단장이 올렸다는 내용이 뭐 판을 내가 깨고 나왔다 뭐 그 내용이 나중에 삭제했다면서요? 성일종 단장에게 제가 항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도 삭제를 했을 거다,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성일종 의원과 지금 황상무 단장이 뭔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일종 의원은 모두 그 황상무 단장이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일종 의원은 또 본인이 협상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온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11일을 그러니까 개최될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변수가 남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1일에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또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나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었습니다.